위원장님, 정의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결산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비비 집행건인데요. 우리 간사님들께서 많은 협의를 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포함한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좀 보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재발 방지, 예비비 집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상 담당자 징계 뭐 이런 걸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단순 시정 조치로 이렇게 격화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4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건은 승인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예비비 총괄하고 있으나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2023년도도 그 전처럼 많은 문제를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정 조치도 관계자 문책도 없이 또 이번에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저는 이런 행태가 계속 정부에서 반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조차도 보면은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예비비 13억 8,700만 원에 88%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 원은 그것도 불용했습니다. 예비비 배정 원칙도 기준도 안 맞게 어떻게 조세개혁 추진단 운영 사업비를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총괄부처 기재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상 외교 사업 본예산 248억 원인데 예비비는 328억 원을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해 놓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통령 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비비 70억 6,600만 원에서 54억 8,500만 원 그걸 이월시키고 7억 3,700만 원은 불용. 이렇게 예비비를 그냥 함부로 쌈짓돈 쓰지 말고 써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을 오늘 상임위에서 사후 승인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얘기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비비 사용 요건은 거부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재부 장관님도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그리고 다시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대책도 말씀해 주셨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거부하도록 해주시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는 거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만요. 저쪽에 최 이상님 손 드셨네 아까? 이렇게. 그러면 오기영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예결 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이렇게 그 두 간사님 사이에 협의돼서 이렇게 나온 거 유감입니다. 우리가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 이런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두 간사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특히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맞나? 감사원의 감사 요구 또 실제 징계까지 직접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56.4조 그리고 국가 채무가 59.4조 증가했습니다. 건전성도 확보 못하고 작년에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 적자 보존할 채무는 54.3조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50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고 추경 등을 대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건 첫 번째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기재부 반성해야 된다. 징계하지 않으면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엉터리 세수주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세수 오차가 최근 3년간 10% 이상이고 그리고 2022년 2월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대책을 기재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재부 스스로 그해 11월에 오늘 여기 간사간의 협의도 나왔지만은 재축에 보고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이야기했지만 2.5%를 전제로 해서 세입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해 연말에 1.7% 기재부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 오차가 그 정도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안 했냐? 계속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대체? 두 번째,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불용하고 기금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잘했는데 뭐 어쩔 거냐 그런 태도인 겁니까?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의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했냐 안 했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런데 국회가 정부에게 적자성 채무 50조 증가할 권한을 줬습니까? 국채 50조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정처가 계속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정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연구기관 이야기해서 좀 특히 이상하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또 2014년도도 그렇고 몇 가지 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 요구를 몇 건 한 사례를 이번에 작년에 또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백날 시정 요구를 했죠. 뭐합니까? 기재부 다 무시하는데. 그러면 징계해야죠. 바꿔야죠. 기재부 장관도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말만 책임지는 겁니까? 이건 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로 요구하는 것들은 세수호체장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간획 추경했냐 안 했냐 또는 지방세 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공자기부 등 전부 다 이런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그냥 금지가 아닌가 감사원을 하여금 전반적인 기금 돌려받기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함께 이건 국회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지금 역대급 세수교섭이 반복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되게 하지 않고 똑같이 옛날처럼 시정 요구한다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십시다. 강구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시정 요구 사항 중에 보면 세수 결손 발생 시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지방교부 재원 18조 원 가량을 임의로 미교부함과 관련해서 서면 질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결정을 최초로 기한한 기재부 내 부서명, 기재부 내부 논의 과정과 증빙 자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교육부 등 협의한 공문 등 요구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였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문서 수발신 목록 등에서 혹시 교부세, 교부금 관련 부처 간 협의 요청 등 공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공적 문서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16조 원이나 18조 원이나 되는 돈을 만일에 법원에서 판결을 작성했는데 증거도 없이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게 맞다라고 판결문 작성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확정권이나 국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여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여부,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등 법률 위반 문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 등 중요한 헌법적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책임 행정의 차원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만일 회의록 등이 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면은 제가 직접 보러 기재부를 방문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공화국에서 제1의 주권부서는 의회입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을 따로 했다면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 안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존재 이유와 거리가 뭔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도 3심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판단을 교정받고 있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18조 원이나 돈을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왜 국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감사 전에라도 반드시 보고 빨리 해주시고 국감 과정에서나 내년도 기재부 일을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살필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께서 방금 법률적 판단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 교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일단 미지급한 상태들을 기재부는 불용이라는 말로 지금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법적 의무 전출금을 불용이라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가재정법 위반, 지방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국가회계법 위반 등등을 저는 이 감사원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직권남용 그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분들이 좀 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이거 추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는 지금 본인의 입장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국가재법 43조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국회가 13년도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완료된 것들을 또다시 지금 재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기재부 자기적으로 마음대로 이 법 해석을 하면서 직권남용 행위들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시정 조치로 지금 그 요구했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국가회계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 자체는 양당 간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오늘 회의를 일정을 잡은 겁니다. 두 분 간사님이 아마 그저께 밤 12시까지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상임위 이 일정 진행이 간사 간의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일단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것인데, 오늘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 협의 결과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의견으로 갈 수가 있어서 조금 저는 위원장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좀 이 사안을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손 드신 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네, 두 분 간사님께서 결산심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위원회 운영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비상수단을 썼던 것인 만큼 이제 예산결산 소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앞으로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던 것,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 대규모 세수 결손의 발생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위법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어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의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세수 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수 축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정부가 그것의 시정과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상이나 회계법상의 여러 가지 불비한 지점들을 우리가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확인한 만큼 그런 법적 개선 방안 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청문회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도 재정청문회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그런 제기를 해서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당 간사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라도 이번 결산심사 의결과 별개로 청문회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무슨 꼭 누구를 뭐 책임을 밝히고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지우자, 행정적인 책임을 지우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국가재정법상의 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저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이 청문회를 주장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당 간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이 건전한 재정 체계를 우리가 확립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같은 취지 아니신가요? 임강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임광현입니다. 기재위 소관 부처의 결산 심사가 예결 소위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침해 방지 등의 시정 또는 주의, 제도 개선을 결정했지만 2년 연속 8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 재정 파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께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국정 개선 성과로 설명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꾸어내야 할 문제라 판단이 됩니다. 정기국회에서 이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시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질문에 대한 부총리님의 답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주식 투자 소득을 올려도 정부가 설정한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면 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에 과세하면 불합리한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근로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은 45%로 원천 징수하고 알바생처럼 적게 버는 사람은 3.3%로 원천 징수합니다. 응능의 원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같은 주택 부자들은 중과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1주택은 완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막대한 차익을 거둬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응능의 원칙에 맞는 조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질문의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답변은 질문 취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이었기에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못하고 간사 간의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07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둘이서 심의를 했는데 일일이 그 의견을 내신 의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관련 부처 배석하에 참석하에 이제 심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의견을 내셨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의원님들이 처음에 대체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가 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되면은 충분히
설사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문제 삼아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뭐 제가 질의한 것을 또 언급하셔서 제가 이미 예결에서 좀 충분히 밝혀드렸습니다. 2007년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의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쓰면서 국가 보증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기금 파탄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란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 기금반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제 할 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영 의원님. 예, 저는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도 말씀하시고 이제 충분히 이것에 더 토론하자면 저는 별도로 예결소위를 꾸려서 며칠이고 토론하는 거 동의합니다. 더 자세히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이 돌려막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유사한 몇 가지 행태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건은 명확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건도 있고 그다음 지방교부세 것도 있고. 그런데 시정 요구하면 이게 국회에서 뭘 동어 반복하는 것이지 기재부가 뭘 고쳐지겠습니까? 그 명확한 법령 위반에 대한 논의가 예결특위 4일 동안 내에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더 논쟁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고 시간 내서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국회가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와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호소를 드릴 겁니다. 꼭 좀 함께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더 내서든 아니면 다음 시간 내서든. 예. 전 박홍근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간사님들이 워낙 수고를 하셔서 웬만해서는 뭐 의견을 좀 존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또 여당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7건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다 야당이 여기서 간사께서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스템을 바로잡는 차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실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제도상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국회 이후에 그런 미비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청문회도 하자는 제안도 있었죠.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꼭 핑계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정도의 상황 가지고는 우리가 합의해서 이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는 의결이 어렵다 보고 예결특위로 이 부분은 넘겨서 예, 신영대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박하려는 거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좀 국회 관례랄지 그리고 이런 예산 결산 과정의 어떤 여야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간사 간의 협의에 대해서 존중하죠. 근데 이번엔 특별하게 그 예결 소위조차도 없이 결산 소위조차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결산 소위에 참여한 의원님들은 그 소위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존중하시면서 말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 전체 상임위 할 때는 내가 요구한 그 징계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 수준이 낮아지거나 빠졌거나 해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어쨌든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장이 정말 이건 도저히 승인 못하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기관을 요구청할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간사간 협의회가 완성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전정부 문제, 저는 초과 세수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돼요. 기재부가 그러면 제가 저희 여당 시절에 기재부의 초과세 문제가 아니냐 정말 강하게 했어요. 뭐냐 너네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초과세수가 세수 결수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전 정부의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니 이번에 현 정부에서 그럼 묻고 넘어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실제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부에서는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통해서 필요한 징계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견들은 저는 여야 간의 이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맞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간사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뭐 위원님들은 다 개별적으로 의견 낸 것이 있겠지만 두 분이 간사간의 협의를 마친 거니까 일단 기재위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 청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에다 충분히 전달을 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안도걸 위원님 가셨는데 결산심사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죠, 예결위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예결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홍건 전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의견이 결정이 되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의결을 하고 우리 의견들은 별도로 예결위에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활동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 말씀이야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김영환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정의정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훈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네. 두 번째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재위에서 제가 요구한 내용이 예를 들면 예결위로 지금 내용으로 가면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재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통과시켜놓고 예결위에서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의 주장을 꺾어서 의결시켜놓고 예결위에서 다시 크게 주장을 해서 불법 사항을 지적하고 의결해달라면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양심상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간사님 간 좀 협의를 더 조금이라도 해서 오기영 의원님. 두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청문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책임지는 것으로서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걸 실제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걸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청문회 형태든 내부 상임위를 통해서 그 특정 주제만 며칠간 하든 간에. 두 번째로 이 법령 위반에 대해서 예정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를 지금 한 겁니다.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시정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원을 감사 쪽으로 확실히 하겠다.
이 기재의 공식 입장으로 뭐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일영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정일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고 저도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예비비 승인 거부 또 감사원장께 직접 감사 청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위에서 제가 이걸 그냥 그 승인하는 걸로 찬성을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양당 간사님이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최소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원 감사 청구 또 승인 거부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최소한 부대 의견으로는 좀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결산의 핵심이 정부 세수 결손 대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 세수 결손과 관련이 있는 거고, 오늘 결산 회의 주제와도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님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정일영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또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분 간사님께서 또 상의해가지고 부대 의견을 달자 해서 그렇게 지금 의견을 좀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간사님이 그 동안에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이 약간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하신 내용을 이제 원안으로 채택을 하되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던 세수 축의 오류라든지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대 의견으로 해서 첨부를 해서 예결위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두 분 간사님은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물론 지금 위원님들 각자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서 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정이 좀 많이 좀 쪼달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정일영 위원님 또 그렇게 지금 하시면 이 위원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이미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상의하신 결과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 거기 좀 따라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비비 부대견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여차 얘기했는데 예비비 사용. 예, 그 말씀은 제가 예결위원장에게 그 기재위원장으로서 전달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전달을 지금 이미 속기록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그대로 예결위에 다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간사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합의하신 부대 의견을 어떻게 다시 보시는지 그 문안을 제가 자, 문안을 준비한 문안을 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수 축의 오류 및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과 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예비비도 좀 포함해 주세요. 예비비 간단하게. 정태호 간사님. 예비비. 한 줄이면 됩니다. 한 줄. 그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대 의견을 넣어주세요. 예. 그런 의견이 있었다. 자, 그런 의견, 그러면 두 분 간사님 협의하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정리하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할까요? 한 30분만. 그래서 두 분 간사께 좀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저 정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 직원들도 막 점심 식사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저두분 아. 간사께서 문화를 조율할 시간을 한 자, 이렇게 하시죠. 그동안에 충분히 상의를 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간사님들을 최대한 협상 과정을 신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오늘 이 상태로 원안에다 부대의 의견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에 예비비 사용 한 마디만 들어가면 되겠네. 예비비 사용 하나 더 드리세요. 예비비 사용 세수 추계 우려 및 예비비 사용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 위원님 예비비 관련해서 간단히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안 넣으시려고 하십니까? 두 분이 그렇게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협의해 주세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